미스터 마켓으로 가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무더기 하한가 한 달, 하한가 따라잡기 하다 최고 80% 이상 물렸다. 이제 문제가 된 그 종목들 8가지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틀째 하중가가 막 거래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게 뭐 물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수급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주식을 사면 바로 어떤 모드로 들어가냐면 기도 모드로 들어가요. 그렇죠. 제발 여기서 하락세를 멈추고 올라가자. 아니,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이 차트보다는 개별 주식들의 차트를 보면 더 실감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성홀딩스가 처음 이제 하한가를 찍은 후에 계속 빠져서 83.67%. 와. 선광 83.42.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광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고 사시라고. 그 다음에 서울가스 80.92, 삼천리 73.75, 세방 64.65, 다우데이터 63.19, 하림지주 45.31, 그나마 다울투자증권 19.31%가 하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30%나 싸네? 예를 들면 고가 대비 반절 났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이 주식이 저평가 고평가를 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난달에는 한 5만 원 하던 거였는데 지금 벌써 3만 원이나 됐네. 아니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 결정 구조 안에 놓여 있는 주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빠지면 한번 보자. 네, 분석할 대상은 되죠. 대상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직전에 올랐던 그 차트, 그 상승에 대한 것들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범죄 행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 상승은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예를 들면 300% 400% 올랐다라면 그거는 괜찮아요. 기업이 원래 발전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그 주식이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30년 전에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68,000원이에요. 대충 7만 원 잡고 7만 원 잡고 그게 350만 원이잖아요. 50배. 50배니까 액면가 100원이니까. 근데 사실 98년도 초에 그게 액면가 5,000원에 3만 원이 무너졌었거든요. 5,000원에 3만 원이요? 네. 와. 액분하기 전 3만 원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98년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도가 지난 거죠? 25년 지난 거죠. 25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세월 같죠? 25년 전에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25년 전에 참 예뻤죠. 뚜렷하죠? 그때 여친요? 뚜렷하다니까. 저도 25년 전에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게 뭐 4반세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25년 동안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그걸 만약에 그 3만 원에 산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350만 원 잡고 그죠?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죠? 120배 오른 거죠? 근데 120배 오른 거가 아니죠. 무상증자도 있었고 배당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배는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 뭐 50% 올랐다고 더 비싸다고 파냐 이거죠. 장기 성장주였으니까 그건 계속 그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었던 주식이라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빠지고 오르고 했지만 장기 추세선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냥 그 주식 자체의 주가 자체에 대한 착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 착시도 있고 또 빠지는 주식은 계속 빠질 거라는 착시도 있는데 다만 그 경우에도 그 기업의 활동
그 기업의 사업 모델 또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업 가치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지 네. 그 매일매일 코트되는 매순간 코트되는 그 가격에만 집중하게 되면 투자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가 있고 저런 투자를 한번 해서 만약에 뭐 50% 손실이 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두 번째 하중가 정도에서 하면 50%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해 혹은 한 1, 2년 동안의 투자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잘하다가 저런 거 한번 유혹이 크게 딱 돼가지고 그럼 나는 주식 투자를 왜 하지?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 주식을 사지 말라 뭐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주식을 보시기 전에 저 회사들의 펀더멘탈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 종목을 대상으로 집중 매수해 놨는데 이 일이 터진 이후 한 달 동안 삼천리는 무려 개인 투자자들이 830억 원을 샀고 다우데이터 549억, 하림지주 서울가스 391억, 대성홀딩스 346억, 선광 253억, 세방 231억 규모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들이 들어간 자금만 2,991억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많이도 사셨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든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만든 어떤 그 감독기관의 책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라고 들어간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런 것들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8개 종목을 투자하진 않았다라는 점이 물론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용을 공유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제 그냥 현금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뭐 우리 권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라든지 임직원 최대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판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대부분 저 예외가 없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은 내부자가 판 주식을 개인이 산다? 그 경우는 거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자기 회사 좋은데 왜 자기 회사를 팔아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자사주 부분도 자사주를 판다든지 아니면 임직원의 매도라든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거 저 조사도 좀 속도감 있게 네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쯤이면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하셨죠? 마이너스 80? 10%인데 이거보다는 더 안 빠지겠지 라는 생각 하신다면 그럴 게 아니고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진짜 거기서 마지막 보루 네. 마지막 보루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그 투자자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던 건데 저기가 또 그래도 회사들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삼천리는 지금 뭐 채권 조달했는데 엄청 인기야. 그냥 배당 먹겠다는 생각으로 들어볼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뭐라 안 하겠다. 서로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냥 시가 배당률 정도까지 내려오면.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뉴스3 미스터마켓은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